그 중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워셋입니다. 그래서 파워셋이라고 하는 애는 그 파워 셋이라고 하는 얘가 몇 집합이라고 해요. 몇 집합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과정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응용으로 나오고 실제로 이거는 집합론이라고 하는 대학교 과정을 배울 때는 배웁니다. 근데 그걸 끌고 내려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라서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부분 집합을 그 A의 어떤 집합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말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PA라고. 그래서 A라는 집합에 대한 파워 셋, 그러니까 멱집합.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여기 1, 2라고 하는 집합을 A라고 한다면 PA라고 하는 집합은 뭐가 되는 걸까?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4개가 될 거라고. 첫 번째, 공집합. 두 번째, 1이라고 하는 애. 또 2라고 하는 애. 또 1, 2를 포함하는 애. 이게 이제 파워셋이에요. 네. 안칩니까? 공집합 대신에 이걸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네. 그 파워셋이라고 하는 그 멱집합은 그래서 요게 그래서 NPA는 뭐예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가는데? 2의 NA와 같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진짜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n하고 괄호를 양쪽에서 다 없애요. 그래서 파워 함수를 파워 함수래. 파워셋이라고 하는 애를 2의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소의 개수가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하는 거 정도만 나와요. 그러니까 좀 옛날 거긴 한데요. 그래도 여전히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썼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울려. 다음에 넣을 때 좀 무음 넣고 넣으세요. 아니야. 너 아니야. 너 안 불렀어. 집합 시험에 안 나왔어요. 집합 공부 많이 했어요? 너무 쉬워서. 낼 게 없어서. 지금 당장 배운 내용으로 쓸 내용이 없어요. 그 시험에 나와봤자 뭐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도 뒷부분 내용이고요. 사실 따지자면. 그래서 연산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안 냈어요. 자, 그 집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저것 좀 한번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그 필수 예제 5-6번, 5-7번 요것 좀 마무리하고 5-8번까지 마무리하고 뒤에 있는 집합의 연산 법칙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일단 집합의 연산 법칙 다시 한번 좀 가지고 갑시다. 합집합이라고 하는 애가 뭐라고? 컵 기호를 이용해서 A 합 B,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A 교 B, 그러니까 교 모양을 이용해서 A 교 B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은요. 여집합이 먼저죠. 여집합 같은 경우에는 C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A 빼기 B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굳이 쓸 필요 없네요. 이거 쓰지 말고 A의 여집합. 자, 그러면 그때 특징들 기억나십니까? 합집합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OOR라고 기억하라고 했어요. A 또는 B. 그 다음에 교집합은 AND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A와 B 동시에.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굳이 따지자면 not A예요. 그죠? 굳이 따지자면 not A인데 얘를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거, 여집합에서 기억해야 될 거 뭐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반드시 뭐가 필요한다고? 반드시 전체 집합이 정의돼야 돼요.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뭐라고요? A 이면서 not B죠. not B. 이렇게 A면서 B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생각할 때 그 차집합의 성질로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었죠? A, 교, B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 정도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함관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5-6번에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 5-6번에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보죠. A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2하고 4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또 B는요. B라고 하는 애는 3하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입니다. 그 다음 C는요. 1하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마이너스 3입니다. 문제가 뭐래요? 1번 뭔 뜻이야? 그치? B와 C가 같으면 A와 X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는 뭐 3이라는 원소가 있고 C에는 1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라는 애가 1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 값이 3이라는 애를 그 값을 가져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까? 혹시 기억나니? 이거 해가 몇 개짜리, 문자가 몇 개짜리? 문자가 2개짜리 2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2차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크게 뭔 소리야 그게? 그게 뭔 소리야? 그런 게 있었어? 자, 2차 연립 방정식에서의 풀이 방법은 어쨌든 연립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무엇이기 때문에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합시다. X통으로 소거 가능? 불가능. 그러면 A통으로 소거 가능? 불가능. 그러면 두 번째 방법 2차항을 소거합니다. 2차항을 소거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됩니다. 그럼 2차항을 소거했을 때 뭔가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시도해 볼게요. 한번 빼볼까요? 여기서 요를 빼면 여기서 아래에서 위를 뺄까요? 그럼 A까지 사라지고 X 마이너스 A 는 5라고 하는 식이 나왔네요. 그죠? 제곱 사라졌고 A 더하기 AX 빼서 없앴고 X 하나 남았고 6 넘겨서 6 빼기 1에서 5 나왔고 A는 마이너스 A. 오케이. 그럼 이제 A 대신에 뭘 쓸까요? X 마이너스 5 쓸까요?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을까? 위에다 집어넣든 아래다 집어넣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식을 집어넣죠. 결국엔 그래서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법 중에서 두 번째 뭘 찾아야 돼? 1차식을 찾아야지만 대입을 하고 대입을 해야지만 문자 소거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그걸 대입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2차 항 소거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4에 x네요. 여기다가 x 붙였고요. 얘가 는 6이라고 되어 있어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x의 값은 뭐랑 뭐가 나옵니까? 3 아니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x의 값이 3이라고 하면 x가 3이면 a는 얼마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a는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예요. 둘 다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3 한번 집어넣어 볼래요? 여기다가 집어넣든 저기다 넣죠. 자, 그럼 3, 9, 마이너스 6, 빼기 2가 1입니까? 오케이. 위에 거 확인. 아래 걸로 집어넣으면요. 1, 마이너스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은 1 맞습니까? 오케이, 확인. 아래다가도 집어넣어봐요.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3입니까? 오케이, 확인.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빼기 3은 3입니까? 오케이, 확인. 다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세트일 겁니다. 그죠? 1번의 답입니다. 2번, a-b라고 하는 값이 4일 때. 2번, a-b라고 하는 값이 4일 때. 그렇다는 건 지금 a의 원소가 몇 개인데? 3개인데 그 중에서 2랑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b가 걷어내 간다는 얘기죠.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될 것이고 3이 될 것이고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a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풀이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 x의 값은 얼마? 2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었을 때 x가 2일 때 4, 3a, 4, 2. a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 x가 마이너스 1이면 1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만 나오겠네요. 끝.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시겠다. 그럼 5-7번. 제가 5-7번을 연산 성질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게 참 불만이에요. 일단 합시다. 자, 여기 그 5-7번 뭐 하라니까 하죠. 오늘 하고 나서 조금 더 다시 봐도 되기는 하겠지만 뭐 이 정도쯤이야. 그냥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5-7번. 5-7번에 A라고 하는 애는 일단 원소 나열법으로 적으면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3과 1이에요. 다음 B는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 못합니다.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조건제시법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면 x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것 같아요. C는요. C도 원소나열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갑시다.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 제곱이네요. sorry. 자, 지금 x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든요.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음수는 필요 없어요. 얘는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라고 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C의 조건제시법.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마지막 D. 세제곱이네요. 째기랄. 당황하지 마세요. 세제곱의 부등식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인수분해 해보면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해봅시다. 뭐 넣으면 돼요? 3, 1, 3, 1, 3, 3, 9,
0.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정의이 되냐면 x-3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고 이 값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거든요. 얘 뭐게? 허근이요.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항상 뭐가 되게? 양수요. 얘는 무조건 양수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통으로 날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D라고 하는 애의 범위는 3보다 크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짠! 1번 A의 여집합 교 B 뭔데 이거? B 빼기 A죠? 그죠? B 빼기 A니까 B 빼기 A 구하시면 얘는 뭐야? X바 X는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큽니다 라고 네 경계값만 빼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B 교 C의 교 D 이 세 개의 교집합 부등식을 연립부등식을 구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수직선입니다. 뭐이? 팔짱 풀어. 그 자세 잠들기 딱 좋은 자세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다음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C는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보다 2부터 2까지 하나. 마지막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 공통범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너 조만간 눈 뒤로 갈 것 같아요. 자꾸 눈이 점점 올라가요. 흰자위가 점점 많아져요. 이제 앞에서 보면 진짜 졸라 무서워요. 진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앞에서 그런 표정들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A교 C 합 D여. D의 여집합은 뭐예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얘 또는 C.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한번 봐봐요. 수직선상으로 뭔데?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랑 마이너스 2과 2 사이에 있어요. 는 또는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저걸 만족하는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 둘 다 되겠네요. 다음. 아우, 저 4번을 연산법칙 없이 가라고 하는 것도 되게 잔인하지 않아요? 이 교재 참 별로예요. 합집합 D 마이너스 B.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C 합 D 빼기 B. 이거 안 된다 원래? 이거 원래 안 되는 거 알지? 이거 원래 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게?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원래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면은 서술형에선 틀렸다고 합니다. 무조건. 왜냐면 집합의 연산 기호는 저 위에 2개밖에 없거든요.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것들이지 실제로 찐 기호는 저 위에 있는 2개밖에 없어요. 연산 기호는. 그렇기 때문에 네 연산 법칙을 쓰려면 사실은 저 위에 있는 것들로 바꿔야 돼요. 아 몰라 그냥 묻죠.
C합 뒤에서 B를 빼래요. 지금 얘를 한번 수직선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고 3부터 크다라고 나와 있는 거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뚝 잘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 없애 버리면 나온 애들은 뭐만 남아요? 그쵸?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1도 빠지잖아요. 앞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필수예제 5-8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A 합 B는 전체 집합, A 교 B는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이거 연립부등식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뭐야? 뭐 보라고? 부등호 기호를 따라서 가시는 거죠. 아, B라고 하는 애의 원소는 뭐가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부등식은 무조건 문제 풀 때 수직선이랑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5-8번에 A를 원소나열법으로, 그러니까 조건지시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디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X가 3보다 크다거든. 근데 이 상태에서 B라고 하는 뭔가가 있는데, X제곱 더하기 뭐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이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와 있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A부터 표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A 합 B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A 교비가 3부터 4까지. 아! 4라고 하는 애부터 어딘가로 가겠구나. 어디까지 와야 돼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요 순간에 온다면 여기도 공통집합, 교집합 부분에 포함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모자르게 떨어진다면 이 부분이 비어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딱 정조준하고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 애야? 마이너스 1에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는 애가 되겠죠. 아, 그래서 여기에 경계값이 뭐랑 뭐가 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4가 될 거고 이 두 개의 근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신다면 합이 얼마? A 얼마? 마이너스 3, B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더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되겠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연산법칙 좀 하고 나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 정석교재 그냥 정석은 이제 개념서로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정석이 개념적으로 쳤을 때는 되게 좋은 교재라고 봐요. 근데 애들 풀이용 교재는 이제 더 이상 아니지 않나. 옛날에는 진짜 교재가 없었으니까 이런 걸 썼었고 제가 정석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죠? 정석이 어떻게 만들어진 교재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게 자료가 없어 일본에서 번역하는 그 홍성대 할아버지께서 그 상산고등학교 전 이사장님께서 전 이사장님께서 뭘 하다가 그 일본에서 이제 유학 갔다 와서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보아하니
아, 수학으로 공부를 할 만한 시중 교재가 아예 없구나를 안타까워하여 일본에 있는 시중 교재를 짜집기해서 만든 교재가 정석 1판 1쇄에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를 꽤나 많이 사용하던 한자 문화권 그 이중 표기를 했던 나라로서 그 수학 문제 집이 한자가 그득하건 아니면 뭐 말투가 지저분하건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이제 슬슬 일본이랑 교과 과정이 안 맞아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냥 베베베베 꼬아놓은 문제들을 더 이상 다루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수학적으로 증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잘 모아놨다고 생각하고, 그 증명은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뀌는 내용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명이나 여기에 있는 공식, 여기에 있는 개념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구성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구성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로 지금 40년 가까이 흘러간 거나 마찬가지라서. 일어나. 연산 법칙 보겠습니다. 치지 마. 치지 마. 기본적으로 연산 법칙 하면 생각나는 삼형제 누구? 에이, 교환 법칙부터 시작해야지. 교환, 결합, 분배. 는 다 성립해요. 어떤 거? A 합 B나 B 합 A랑 똑같죠? 뭐 A 교 B가 B 교 A라고 표현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얘가 교환 법칙이고요. 두 번째 A 합 B 합 C랑 A 합 B 합 C. 교집합에서도 똑같죠? A 교 B 교 C A 교 B 교 C.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 정상적으로 성립하고요. 또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근데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되죠. A 합 B 교 C 합 A 합 B 교 A 합 C 이렇게 또는 뭐 A 교 C A 교 B 합 C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 교 B 합 A 교 C. 자, 그거부터 물어보죠. 얘가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면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게요? 교환 법칙, 아니, 분배 법칙, 결합 법칙, 교환 법칙을 쓰느냐, 아니면 분배 법칙을 쓰느냐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게요? 하나의 기호만 들어가느냐, 하나의 연산 기호만 쓰느냐, 두 개의 연산 기호가 섞여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뭐요? 다 하나의 한 가지 기호만 쭉 쓰게 되면은 이거는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쓰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연산 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분배 법칙으로 들어간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분배법칙을 쓰실 때는 여기 있는 요 연산 기호까지 포함해서 분배가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는 누구 따라가요? 요 놈 따라가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 말고 이제 집합의 여러 가지 성질들 중에서 나오는 게 그거 있죠. 지금 4번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저기 다 쓸 텐데요. 일단 니네가 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A합 A는 A고요. A 교 A는 A예요. 뭐 이런 거 말고요. 얘는 너무 간단하니까 빼고 여기 있는 거 있죠. A 합 A 교 B는 A고요. A 교 A 합 B는 A예요. 얘를 흡수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서 설명하는 게 간단하죠. A랑 B랑 있으면 A랑 얘랑 얘를 더한 값은 당연히 A가 될 거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그래서 큰 게 작은 거를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법칙 정도로서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에 대한 표현으로 서서도 졸면은 손 들고 있게 시킨다. 그러지 마. 가혹행위로 나 혼나. 세수하고 와. 세수하고 오고 물 마셔. 찬물 마셔. 그 손 들고 있으면 손 필기는 어떻게 할래, 이 멍청아. 손 들고 있으라고 한다 했다고 순식간에 손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깜짝이야, 씨. 그 다음에요. 이제 그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의 성질들 중에서 A 합 공집합은 A.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흡수법칙에 해당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교 공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A 합 전체집합은 전체집합이 될 거고요. A 교 전체집합은 A가 되겠죠. 이것도 다 흡수법칙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뭐 이런 것들 A 합 A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뭐 하나하나 다 안 적으셔도 되죠. 그죠? 얘랑 얘네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오케이 할 수 있지 않아요? 얘는 흡수법칙이라는 이름이 있대. 그렇구나. 정도잖아. 그지? 외워지지 않아? 이걸 넌 1 더하기 1이 2인 걸 외우고 1 더하기 2가 3인 걸 외우고 이렇게 다 외우진 않잖아. 그쵸. 그냥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A랑 A랑 합집합하면 A가 나올 거고 A랑 A랑 공통으로 동시에 들어가는 건 A일 거고 아까 방금 전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체에서 A랑 공통 범위 내는 A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흡수법칙인 거고. 근데 법칙으로서 외워서 써라? 라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써야 하는 문제들이나 그걸 통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봤을 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되는데?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내가 말한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 경우에는. 또 뭐가 있을까? A 교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인 거? 누구나 알잖아. 그죠? 또 뭐, A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인, 아니, 자기 자신인 거?
알 거고. 또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집합. 전체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그것도 다 아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10번까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지금 여기 흡수 법칙이라고 하는 애 하나 빼고는 그냥 다 쭉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그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얘는 여기에서 따로 다시 나옵니다. 누구요? A 빼기 B는 뒤에 있는 애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애를 여집합으로 뒤집는다. 라고 하는 거. 또 이게 이제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하는 애를 말하고요. A 합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교 B의 여집합인 거, 또는 A 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인 거. 이게 뭐예요? 얘가 드 모르간 법칙이죠. 네, 드라고 하는 거는 귀족 이름 앞에서 이름 붙는 보통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간 씨가 만든 법칙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애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거 있죠. 뭐라고 하죠, 그거를? 호함 관계? 부분집합의 성질? 부분집합의 성질. 라고 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성립하는 애들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을까? A 빼기 B는 부분집합, 이거부터 하자. A 교 B는 A 합 B는 B. 이런 멘트가 들어가면은 A는 B의 부분집합인 걸 뜻하는구나 랑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같은 표현인 거예요. 밑에 옆에다가 이쪽에다 이었을게요.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A 합 B는 B. 또 있다. A 빼기 B는 공집합. 그럼 얘를 풀어서 쓰면 어떻게 쓰냐면 A 교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인 거거든? 이걸 전체에다 드모르간을 여집합 잡아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는 전체 집합. 뭐라고?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그리고 하나 더.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을 텐데. 요 정도? 요 정도 기억하는 게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 14번 내용에 A 합 B가 전체 집합이고 A 교 B가 공집합이면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여집합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나오는 것들 말만 바꿔서 다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애들만 개념에 따로 적으셔도 돼요. 다 쓸 필요 없이. 어차피 얘네들이야 너무 기본적으로 뻔한 애들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노란색으로 하는 애들은 이제 외워줄 만한 효율이 좀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앞에서 아까 한 바닥 적었던 그 개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뭔 적어도 기억하자.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들은 굳이 체크를 안 한 이유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이라서 굳이 적지 않았고요. 지금 뭐 원장님이 뭐라고 했던 그건 잘 모르겠지만 103페이지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103페이지 집합의 연산법칙 한가운데 뭘 이용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거꾸로 뿐만 아니라 연산법칙뿐만 아니라 연산을 할 때 혹은 활용 문제를 풀 때에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봅시다. 6-1번 이거 다 확인하시오, 나타내시오 이런 것들만 나올 건데요. 일단 6-1번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6-1번, 6-2번 하고 6-3번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약간 내신 대비 개념에 가깝긴 한데 투머치긴 한데 요거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A, Q, B 합 C 가 A, Q, B 합 A, Q, C 분배 법칙이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A, B, C에 대해서 앞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A 합 B 합 C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가 B 합 C예요. B 합 C. 그거랑 얘랑 A, B, C에 대해서 A랑 교집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네, 공통으로 나오는 A인 어디가? 요 쪼까란 요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요 밑에 있는 걸로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걸로. A, Q, B. 어디? 이 부분. 1항. A, Q, C. 이 부분이랑. 뭐 하래, 이번에는? 합집합.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그죠? 똑같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봤을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했죠? 6-2번도요.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애가 성립하는 걸 한번 보래요. 뭐래요? A 합 B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인걸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증명해 보래요. 일단 첫 번째, 여집합 나왔으니까 전체 집합 표시해주고 시작합시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A와 B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 밑에서 한번 확인할까요? A의 여집합은 어디예요? 전체 집합에서. 그쵸? A와 B를 썼을 때 A를 제외한 부분이니까 노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얘랑 전체 집합 여기서 얘가 A의 여집합이고요. 얘가 B의 여집합이라면 얘네들의 동시에 교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가 되겠다? 어떤 모양이 나오겠다? 여기 동시에 A랑 B에 걸치지 않은 애들만 포함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랑 모양이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간단하게 증명 가능합니다. 근데요. 굳이 유제 6-1번이나 유제 6-2번은 하는 게 좋긴 한데요. 그냥 간략하게 해설을 보세요. 이렇구나라고 하는 해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색칠해가면서 수고롭지 않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6-1번, 6-2번이었고요. 6-3번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뭐 이렇게 자꾸 집합에서 배울 개념이 많나요? 그러게요. 좀 많아요. 특히나 6-3번 내용은요. 중요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기보다 너무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공통수학, 그러니까 센 C단계, 그러니까 센 C단계가 아니라 센으로 쳤을 때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 가지 집합이라고 하는 어디냐? 유형 14 페이지로 따지면 110페이지, 센 기준으로 110페이지 보면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 유제 그러니까 필수 예제 6-3번 내용과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데 너무 전형적인 애라서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이 아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야? 어머? 이게 아닌지? 이것도 아닌지? 여기 있다. 그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새로운 연산기호, 뭐 세모라던가 별표라던가 무언가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새로운 기호. 얘는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걸 말해요. A-B와 B-A를 서로 합집합하네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보여드리자면 A와 B에 대해서 여기에요. 가운데를 쏙 빼내듯.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로 표현도 가능하냐면 A 합 B와 A 교 B의 차로도 계산이 이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기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 갖고 A 교 합 B 교 A 교 B의 여집합 또는 A 합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네,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랑 호환이 안 돼요. 바꾸기가 안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변형하는 게. 근데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같은 표현입니다. 연산의 성질,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자, 성질을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해요. 두 번째, 분배법칙 성립합니다. 얘는 앞에 걸 먼저 계산하나 뒤에 걸 계산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근데요, 분배법칙이 한 가지 경우에서밖에 안 돼요. 뭐만 분배법칙이 성립하냐면 A, 교, B, 연산 C에 대해서만 성립해요. 얘만 A, 교, B, 연산 A, 교, C입니다. 합집합의 분배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만? 이 분배법칙은 뭐에 대해서만 성립한다고? 교집합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뭐 이런 애 말고요.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말고 연산 성질들을 보여드리자면 A 연산 A는 공집합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뭔데? A 빼기 A, 공집합. 합집합, B 빼기 A 빼기 A, 공집합. 공집합과 공집합, 공집합이죠. 그 다음, 두 번째, A의 A 연산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입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왜요? A에서 A를 빼면, A의 여집합을 빼면 A고요. A의 여집합에서 A 빼봤자 A의 여집합이고요.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되게 특이한 애인데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도 성립해요. 여기 뒤에 있는 애의 자리를 바꿔도 성립해요. 쓰고 있는 거지? 네가 열심히 졸고 있길래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쓰고 있는 거지, 이 자식아. 뭐라고요? A의 연산 전체 집합을 하게 되면 A의 여집합이 나오고요. 또는 A의 연산 공집합을 하게 되면 A가 나와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써먹기 쉽고 외워놓으면은 그냥 고민 안 하고 1초 만에, 그러니까 한 5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외우기에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한 번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얘랑 A의 연산 B랑 A의 여집합 연산 B의 여집합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신다면 여기죠, 여기. 여기다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랑 4번으로 비교해서 보세요. 그죠? 4번으로 보세요. 4번으로. 얘는 이건데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연산한 애는 순서가 바뀌어서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전에 제가 얘네 둘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A의 연산을 해서 B를 연산해서 C라는 애가 나온다면 얘랑 똑같이 가능한 애가 A에다가 C를 연산하면 B가 나온다라고 바꿔서 네, 똑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B랑 C를 연산하면 A가 뭐 자리를 바꾸면 A, B 연산 A는 C가 될 거고 그러면은 B 연산 C는 A가 되겠네요. 라스트. 저게 특이한 애가 나와요. A 연산 B에다가 B를 연산하면 A가 나오고요. 이것도 생각해봐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얘가 첫 번째 거 계산하시면 이렇게 가운데 빠진 애가 되거든요. 공통인 부분을 빼고 공통이 아닌 부분을 칠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랑 A랑 한번 이 덩어리랑 A랑 한번 연산해봐요. 뭐는 더 칠하고 공통이 아닌 부분은 칠하고 공통이 되는 부분을 빼고 나면 B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요. 선생님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노트가 내신 대비 기간 때 한 번씩 참고할 만한 것들이 될 거고 그때는 외우세요. 2학기 중간고사 파트 때는 외우십시오. 근데 그 전에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저희 실력 정석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필수예제 6-3번. 6-3번 보나마나 이제 해결됐죠? A 연산 B가 저거랑 똑같은 거를 보이래요. 느낌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됐죠? 그 다음에 A와 B의 연산한 상태에서 C를 연산할 때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내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겹치는 부분은 빼고 겹쳐지지 않은 부분을 칠해라 하잖아요. 그래서 A, B, C에 대해서 A 연산 B를 하게 되면 뭐가 칠해지고 A가 여기 A와 B에 겹쳐지지 않은 부분들을 칠하게 될 거고 여기에 연산 C를 하게 되면 뭐라고? 겹쳐진 부분은 빼고 겹쳐지지 않은 부분은 칠해주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공통수학 2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703, 704, 705번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유형 14번 문제 있잖아요. 703번 문제 펴봐봐. 책에다가 풀어봐. 703번. 이건 나중에 니네가 옮겨 적으면 되니까 703번에 한번 딱 보자마자 자, 뭐가 틀렸을까? 보자마자 틀린 게 보인다? 말로 하지 말고 저랑 눈 마주치고 손가락으로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다음 것도 한번 해보세요. 704, 705 다.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704는 지금 대칭 차집합은 아닌데요. 그죠? 705는 대칭 차집합이 맞고요. 여기서 한번 봐봐요. 저기 없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얘랑 다른 애가. 세모 대신에 네모일, 그 다이아일 뿐이야. 703번은. 똑같아요.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은 성질이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 아니에요. 자, 1번 봐봐. 1번 봐봐. 1번 있어. 어디 있어? 1번 여기 있다. 잘 봐봐. 2번 어디 있어? 2번. 2번 여기 있다. 3번 어디 있어? 3번. 3번 없어. 3번 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A랑 A를 연산하면 공집합 나온다고. A 빼기 A라고 나오는 수가 공집합 돼요. 그럼 4번은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4번은 얘랑 똑같은 거야. 그죠? 전체 집합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그러면은 뭐가 나와? 전체 집합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걸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걸로도 설명이 가능하겠죠? 4번은. 5번은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어요, 여기. 그래서 703번. 704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보이냐면 704번은 뭐가 보여요? A에서 화살표를 가는데요.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용해서 정리하면 A 교, A의 여집합, 합집합 B거든요. 얘는 뭐랑 똑같다고요? 공집합, 합집합 B라서 B랑 똑같아요. 아, 어디로 통한다고? 뒤에 있는 애랑 똑같구나.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이죠? 1번 아니죠? 그 다음에 705번. 705번은 제가 방금 전에 그려드렸던 그 모양과 같은 걸 찾으시면 됩니다. 몇 번? 네, 3번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애는요, 되게 잘 나오는 새로운 집합이라고 해. 새로운 집합이라고, 새롭게 정의된 집합 이라고 하는데, 뭘 새롭게 집합해. 10년째 똑같은 거 보고 있는데 지금 지겨워 죽겠어. 자, 그렇습니다. 6-4번도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지 않고 이번에는 그럼 연산법칙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필수의 제 6-4번. 6-4번 제가 연산법칙으로 푼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돼요? 저기 뭐 1번 A-B 합집합 A-C.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사용하려면 이 마이너스 차 기호는 사용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바꿔주라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과 A 교집합 C의 여집합으로. 그렇다면 얘는 뭐에 대한? A 교에 대한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정리. A 교집합 B 여 합집합 C 여. 이제 뭘 쓸 것 같아? 드모르간 쓸 거예요. 싹 뒤집어? 그럼 뭐야? A 교 B 교 C 여. 그리고 또 뭘 쓸 것 같아? 뭐가 보여? 교여가 보여. 그럼 나는 차집합의 성질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야? A 빼기 비교 C로 바꿀 거야. 자, 뒤에 나오는 거랑 맞아. 같아. 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 항상 어떻게 바꿀 때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이용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분배 법칙 이용한 거죠. 분배 법칙과 드모르간과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야, 2번은 대괄호까지 나와 있어. 정신 나갈 것 같네. 자, 왜 대괄호지? 여기선 중괄호를 잘 안 쓰죠. 자, A, 교, A, 여, 합, B. 합, B, 교, B, 합, C는 B래요.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뭐로 바꿔? 드모르간 써야죠. B 빼기 A라니 그게 무슨 합집합 기호인데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드모르간 쓰고 얘는 그럼 여기는 뭘 써요?
흡수 법칙 사용하자. 드모르간의 법칙 이용하시면 뭐로 바뀌고 A, 교, B, 여. 다음 흡수 법칙 썼으니까 얘는 얼마? B죠? 그죠? 자, 이쁘게 정리해볼까? A, 그치. 아, 그거 빼먹었다. 차집합이요. 차집합을 쓸 거예요. 차집합 2번 쓸 겁니다. 차집합의 성질. A 빼기 A 빼기 B. 짠짠. 그럼 얘는 사실은 분배 법칙 이용하는 게 맞기는 한데 얘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요? A에서 A 빼기 B 부분을 빼는 A 빼기 B 부분을 빼는 거야. 여기만 남아요. 설명 잘못했다. 그럼 요건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제가 설명 안 한다 그랬으니까 드모르간을 쓰는 건 적합하지 않겠다. 분배 법칙 쓰는 게 좀 더 적합하겠다. 분배하죠. 분배. 그러면 네. A 교 A 여 합 A 교 B랑 합 B. 공집합. 뭐가 남고? A 교 B 합 B가 되고 얘는 또 뭘 이용해서? 흡수 법칙 B 나옵니다. 3번. 처음에 차근차근 연습하면서 여기선 무슨 성질, 여기선 무슨 성질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시야를 키우시고 그리고 나서 속도를 올리시면 좋아요. A교 B의 여집합, 합집합 A 여집합 교 B 가 B이면 뭐래? A가 B에 포함된다.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세트가 뭐였는지 아까 6개, 얘 포함해서 6개 보여줬었어요. 뭐였죠? A, 교, B가 A이거나 A 합 B가 B이거나 아니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거나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거나 이런 애들.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모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진행해 볼까요? A교 B합 B의 여집합 뭐예요? A죠? 다음 A입니다. 분배 A합 A의 여집합 교집합 A교 B 이거 뭐예요? 전체 집합이죠. 그래서 A교 B만 남는데 얘가 B래요. A가 B에 포함된다고요? 저 뭐 하나 잘못 썼나요? 교가 합으로 바뀌었나요? 그왜 나눴지 공식? 여기 합이죠? 여기가 합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요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뭐래 여기 있다. 요걸 만족시켰으니 A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요것도 네 자꾸 오늘따라 유난히 필기가 많은 이유는요. 기초 개념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던가? 나 자꾸 같은 말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했던 말인지 안 했던 말인지 헷갈려.
옛날에는, 먼 옛날에는 여기 이 집합이라는 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웠던 과정이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 1학년 때에 수체계 표현을 하면서 이걸 집합을 먼저 배우고요. 그래서 함수를 중학교 때부터 그 정식 명칭으로 정의역, 치역, 공역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배우기 시작했었어요. 자, 원소의 개수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합집합은? 뭐 이건 너무 1번은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할게요. 1번은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굳이 이거 안 해도 되죠. N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N 전체 집합에서 NA를 빼면 된다. 이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얘를 빼고요. A 합 B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A와 B의 전체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의 교집합을 뺍니다. 를 응용하면 이거 패턴이 있거든요. 함수, 그러니까 집합이 4개짜리의 연속, 이런 관계식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진짜 산으로 가기 때문에 보통 안 나오는데, 이제 A 합, B 합,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포함 배제 원리?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NA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의 교집합은 다 빼주고 요렇게 비교시 C교에 다 빼주고 요렇게 두 개의 교집합을 다 뺐으면 세 개의 교집합을 더하는 거죠.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면 문제. 뒤지게 귀찮아지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N, A, 합, B, 합, C, 합, D 같은 경우에는 D는 어떻게 구할까? 하나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짜리는 다 빼주고 세 개짜리는 다 더해주고 네 개짜리는 다 다? 네 개짜리는 빼주고 그래서 합차 꼴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최대 최소죠. 그게 아마 저기 어디냐? 안 나오네? 셀에 있나? 셀에 있네. 셀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기 5번, 6번, 7번 하고 나서. 5번. 이런 얘도 똑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6-5번. 뭐래? N 전체 집합이 40이라고 되어 있고 NB가 21이고 NA 교 B의 여집합이 7. 또 마지막 NA 교 B가 9랍니다. 자, 그럼 큰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편해요. 전체 집합의 개수는 몇 개? 40개요. 자, 40개의 원소를 적을 건데요. 여기 A, B에 대해서 구간이 몇 개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B는 몇 개? 21개. 중에 얘는 어디야? 요쪽이죠, 요쪽. 요쪽에 7개. 또 여기 9개. 그럼 또 여기 몇 개? 12개를 빼고 남은 여기 21, 28 남은 거 몇 개? 12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NA는 얼마가 될 것이고 NA는
16. 두 번째, n, a의 여집합의 개수는 뭐 24가 되겠죠. n, a, 여집합 교 b는 어디예요? 12개 나오겠네요. 여기. 그 다음에 n,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는 몇 개? 12개. 이렇게 답 다다닥 하고 구할 수 있겠더라. 끝. 다음.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후딱후딱 넘어가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미 알 줄 아시죠? 6-6번. 60명의 학생에게 A, B 두 문제를 풀었더니 A를 푼 학생이 35명, B를 푼 학생이 28명, A, B를 모두 못 푼 학생이 5명이었다. 그럼 이거를 보통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 집합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N 전체 집합 유니버설 셋의 개수는 60개. 두 번째, N, A는 얼마? 35. N, B의 개수는 얼마? 28. 그 다음에 N, A, 여, 교, B, 여가 몇 개? 5개. 이렇게. 그러면 얘를 걷어내면 요를 바꾸시면 N, A, 합 B를 구하실 수 있거든요. 몇 개죠? 55개인가요? 그죠? 그래서 저기 있는 1번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풀 수 있고 전체 테두리에 여기 바깥쪽에 5명이 있고 A 원소에 35명, B 원소에 28,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60개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푸는 것보다 식으로 푸는 게 좀 더 간단하죠. 뭐니까? A 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 A 교 B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55, 35, 28 되시겠습니다. 20 빼면 답은 얼마? 8입니다. A만 푼 학생의 수를 구하라. 이제 다 했지 뭐. 여기가 8이라고 한다면 나온 애는 뭐예요? 27이네요. 끝. (6-7번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얘는 3개짜리로 바뀌어서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간을 몇 개로, 구역이 몇 개로 나눠져요? 쟤는? 그런가? 1, 2, 3, 4, 5, 6, 7, 8, 8개로 나눠지죠? 전체 지표까지,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총 8개의 구역에다가 몇 개 원소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느냐를 체크하면 되는 문제가 될 것이고,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712번, 저기 센으로 가서 712번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2번) 문제예요. 네, 전체 집합의 개수는 20개, X의 원소는 14개, Y의 원소는 몇 개? 8개 라고 할 때 N, X, 교 Y의 최대 최소.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최대값은 얼마까지 가능해요? 20. No, 8이죠? 이유는 뭐죠? A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는 14개고요. B라고 하는 원소의 개수는 8개입니다.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교집합의 개수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면 무섭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최대값은 8입니다. 그럼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정확하게 최소한으로 겹쳐지게 되는 애들은 이 둘의 합 N, X 더하기 N, Y
빼기 n 뭐 x 교 y 라고 하는 요 값이 n x 합 y인데 얘 대신에 얼마를 써주면 20을 쓰면 최소값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개수. 그래서 얼마? 예, 2요. 그래서 라지 m 빼기 스몰 m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714번 풀어봅시다. (714번) n a의 개수가 18개 n b의 개수가 12개 c의 개수가 16개 b 교 c가 9개 a 교 b 교 c가 4일 때 n a 마이너스 b 합 c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곱하랍니다. A, B, C. A의 개수가 18개, B의 개수는 12개, C의 개수는 16개. B 교 C, 여기가 요 구간이 이곳이 9가 될 것이다. 아니다. 나왔다. 여기가 4개고 이곳이 5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어디냐? 여기야, 여기. 그죠? 자, 일단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요? 최대는 여기 있는 여기에 원소가 아예 없을 때, 그렇죠? 겹치는 원소가 얘밖에 4밖에 없다면 얘네들을 순수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거꾸로 최소는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값은 이번에는 반대로 이곳에 빈 곳이 없다면 여기 얘 단독으로 되는 애들이 없다면 A에서 최대한 많이 갉아먹을 수 있게 되겠지요. 하여 얼마? 3 얼마? 7? 맞죠? 그래서 14 최소값은 4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했던 그대로 하되 여기에 4랑 5를 그리고 XX 이게 최대라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한 여기가 XX 여기가 최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응용 문제가 이제 719, 720, 721번 유형이 되고요.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라는 문제들과 관련해서 나오면서 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머나 50문제 정도 아니야 70문제 정도 되네요. (649번부터) (721번까지) 센 기준으로 649번부터 721번까지 일단 홀수만 하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실력 정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필수 예제 6, 7, 8 넘기겠습니다. 근데 필수 예제 6, 7, 8만 하고 유제를 넘기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라 아마 문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게요. 정석 기준으로요. 5단원 필수 예제 5번, 6번, 7번은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풀이를. 5가 아니죠. 6, 7, 8이죠. 죄송합니다. 6, 7, 8을 해보시고요. 다음에 연습 문제 골라드릴게요. 연습 문제. 연습 문제는 2번, 6번, 7번. 2번, 6번, 7번. 그리고 11, 12, 14번. 다음 6단원이요. 육단원은 제가 앞부분을 풀라고 안 할 건데 대신에 너네들 그거 하세요. 답지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사실 풀어보는 게 제일 좋은데 풀라고 해봤자 또 어차피 답지 보고 할 거라서 그냥 풀라고 할까? 아니요라고 하니까 더 시키고 싶어지네. 자, 일단은 이거 합시다. 필수 예제. 필수 예제. 저기 어디야? 5, 6, 7, 8. 아, 5, 6, 7이군요. 5, 6, 7. 그 다음에 유제가 오늘 좀 많아요. 근데 아마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시간 오래 걸리는 거를 걷어내드려서 괜찮을 거예요. 5, 6, 7, 8, 9.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요. 4, 5, 7. 12, 13, 14.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앞에서 시간 끌리는 증명하여라, 보여라,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라는 문제는 얘가 여기서 빼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이렇게 말이 좀 긴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으실 겁니다.